네, 안녕하세요. 네, JJ 성형외과 김학영. 홍진주입니다. 오늘 주제는 휜 코입니다. 이렇게 코가 휘어 있는 거, 휜 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보여주세요. 네. 휜 코는 코의 외부뿐만 아니라 내부 구조, 즉 비중격이 중심선에서 벗어난 형태를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환자를 보면은 그 외부와 함께 내부가 함께 휘어져 있는 여기 비중격입니다. 복합적인 형태를 보입니다. 단순히 외형이 휘어져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내부의 비중격이 이렇게 휘어져서 코막힘이나 비염 등의 기능적 문제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천적인 요인입니다. 사실은 누구나 어느 정도 비대칭을 가지고 태어나고 정도의 차이는 있을 뿐 대부분 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일부가 외관상으로 혹은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을 정도로 심한 휜코가 발생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후천적 외상입니다. 충격이나 골절, 사고 후에 코가 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수술 후 변형이고요. 이전에 코 성형에서 넣었던 실리콘이 휘거나 삐뚤어지면서 휜코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수술 후에 압력으로 비주나 비중격에 압력이 가해지면서 비틀리거나 2차적으로 휘어지는 경우입니다. 실제 재수술 환자의 상당수에서 동반이 됩니다. 동양 사람의 한 7, 80% 정도는 좌측 얼굴이 크고요. 좌측 중안면이 우측 중안면보다 길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코가 이런 식으로 미세하게 휜 경우가 많습니다. 역시 좌측 중안면이 우측 중안면보다 길어서 자연스럽게 코가 이렇게 휘어 있고 어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도가 심해서 교정이 필요한 휜코, 즉 수술에 적응증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미용적 증상, 즉 모양의 불만족이 있는 경우입니다. 약간의 휘어짐은 오히려 정상이고 자연스럽지만 코가 얼굴 중심에서 심하게 뒤틀어져 보이면서 전체적인 균형이 깨질 정도로 휘었을 때는 이것을 수술적으로 교정해야 합니다. 또 현재는 심하게 휘어 보이지 않으나 만약에 이제 코를 높이는 수술을 한다고 했을 때는 조금 더 휘어짐이 강조되어 보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휜코를 교정하고 융비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능적인 증상이 있는 경우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휜코 환자에서는 내부의 휘어짐, 즉 비중격 망곡증을 동반합니다. 비중격 망곡증이 있다 하더라도 모두가 증상을 동반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로 인해 코막힘, 비염, 축농증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그리고 심하면은 두통이나 수면장애까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능적인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역시 이런 휜코를 교정해 주어야 합니다. 휜코를 모양에 따라 분류하면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일자형 휜코입니다. 코뼈와 코가 한쪽으로 일정하게 휘어져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두 번째는 C자형 휜코이고요. 콧대에서 코끝으로 이어지는 선이 부드럽게 C자형이나 아니면 역C자형으로 휘어 보이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S자형인데요. S자형은 콧대와 코끝이 반대 방향으로 휘어 있어서 정면에서 보았을 때 S자형의 모양을 가지고 있고 수술 시 이런 형태적인 특성을 파악하고 접근 순서를 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그 콧대의 골격. 골격이라면 코의 안쪽에 이제 심지죠, 심지. 그러니까 코의 골격 앞쪽 부분, 제일 위쪽 부분에는 코뼈가 있죠. 코뼈는 우리 얼굴뼈랑 딱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안 움직이죠. 그리고 그 아래쪽에, 그러니까 콧대 한 중간 쪽에는 비중격 연골이 이렇게 코뼈와 이렇게 겹치면서, 일부가 겹치면서 중간을 나누죠. 비중격이라는 게 비강을 중간에서 격리하는 연골이에요. 그러니까 비강을 중간에서 격리하는 벽이란 뜻이죠. 그래서 비강을 양쪽으로 나누는 건데 그렇게 그게 이제 그 앞쪽 엣지, 앞쪽 끝단은
콧대를 만드는 거죠. 이 비중격 연골은 위에 코뼈하고 달리 약간씩 움직이죠. 그러니까 코 만져보시면 맨 위에는 딱딱하고요. 그 밑에는 약간 들썩들썩하죠. 그리고 코끝에는 아주 낚싯대의 끝처럼 이렇게 찰랑찰랑하죠. 그게 이제 날개 연골이죠. 그래서 요 세 가지 구성 요소들이 있는데요. 이 코뼈 있는 부분하고 코뼈는 오른쪽으로 휘고, 비중격 연골은 왼쪽으로 휘고, 이 날개 연골은 비중격 연골하고 약간 어긋나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휨이 생기게 되는 거죠. 골격이. 그래서 만약에 코뼈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휘고 비중격은 다시 왼쪽으로 휘면 이제 C자형이 되는 거고, 그 반대로 요게 오른쪽으로 휘고 똑같이 비중격 연골 자체가 또 C자로 휘면은 그건 이제 S자 형태가 되기도 하고 그런 거죠. 네, 이렇게 진짜로 코의 골격이 휜 경우가 이제 진짜 휜 코죠. 근데 간혹 가다가가 아니라 많은 경우에 있어서 코 수술하고 나서 삽입된 보형물이 휘는 경우가 있어요. 이 CT 보면은 요 코뼈가 이렇게 있죠. 물론 보형물을 이 코뼈의 딱 중간에 놓는 거는 어려워요. 그렇지만 지금 요 CT를 보면은 약간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죠.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으니까 오른쪽에는 이렇게 오른쪽 경사가 급경사가 생겨요. 그리고 그 반대쪽에는 완경사가 생기죠. 그러면 정면에서 볼 때 급경사가 생긴 오른쪽에는 이렇게 진한 그림자가 좁게 생기고요. 완경사가 생긴 왼쪽에는 이렇게 넓은 연한 그림자가 생겨요. 그러니까 코에는 가운데 센터에는 하이라이트가 생기고 그 옆에는 그림자가 생기는 건데 경사가 급할수록 진한 좁은 그림자, 경사가 완만할수록 넓은 그림자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래서 이제 휜 느낌이 확 나게 되는 거죠. 뭐 이런 경우라면 그냥 보형물만 바로 잡으면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언제라도. 그래서 이제 보형물만 이렇게 보형물이 휘어져 있는 경우라면 보형물만 바로 잡으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보형물이나 연골, 그러니까 이식된 연골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경우, 지금 이 연골이 약간 이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날개 연골의 왼쪽 날개 연골을 지금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로 계속 오래 놔두면은 이 연골뿐만 아니라 이 주변 구조가 함께 변형이 된 상태로 모양이 그냥 쭉 가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 보형물이나 이 이식된 연골편을 제거하더라도 원상태로 가지 않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코뼈, 그러니까 위쪽 부분에 단단한 코뼈나 비중격 연골 위에 있는 보형물이 휜 경우라면 언제라도 개선할 수 있어요. 언제라도. 그런데 요 코끝이 이렇게 휜 경우에, 코끝이 이렇게 휘어서 콧구멍 모양도 변하고 한쪽으로 치우쳐진 게 명백하면은 조금 빨리 조기 교정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런 경우는 가짜 휜 코지만, 보형물에 의한 가짜 휜 코지만 진짜 휜 코가 이 보형물에 의해서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정을 해야 되는 휜 코는 이제 수술을 진행하게 되는데, 휜 코는 외부만 이렇게 보는 수술이 아니고요. 내부의 비중격과 코뼈 그리고 바깥의 연골을 동시에 다루는 수술입니다. 수술을 진행하는 순서에 따라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휜 코의 수술의 첫 단계는 비중격 채취 및 비중격 교정술입니다. 비중격은 코의 중심의 기둥이고 바탕이기 때문에 비중격을 가장 먼저 교정을 하고요. 이때 비중격의 일부를 채취해서 수술의 재료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비중격의 휘어짐으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기능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고, 또 외형적인 교정을 위해서도 비중격이 가장 바탕이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중격을 똑바로 바로잡는 방법은 비중격이 휘어진 양상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첫 번째는 비중격의 베이스가 뼈의 옆으로 완전히 탈출되어 있는 경우는 어떻게 수정을 하냐면은 우리 엘스트럿이라고 하는 비중격의 틀은 제외한 나머지 비중격을 채취한 후에 탈출되어 있는 연골만큼의 연골을 제거하고 스윙도어처럼 회전시켜서 비중격을 중심으로 다시 세워준 후에 봉합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스윙도어라는 게 이렇게 여닫임이죠. 네. 슬라이딩 도어가 아니라 스윙도어. 네. 이게 대부분 문이 스윙도어죠. 네, 그래서 이걸 이제 스윙도어 테크닉이라고 하고요. 이걸 뭐 한국말로 어떤 테크닉 이름이 있는지 찾아봤더니 그건 없고 그냥 스윙도어 테크닉을 사용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비중격의 베이스가 뼈에서 탈출 없이 휜 경우에는 이제 연골에 얇은 실금을 그어서 실금을 그은 반대편으로 펴지는 테크닉을 이용하는데 이것을 스코어링, 연골의 칼집 내기라고 합니다. 연골은 탄성이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에 이렇게 절개를 해주면 원래 휘어진 방향의 반대쪽으로 펴지게 됩니다. 자세히 보면 첫 번째 그림은 이렇게 C자의 정면에서 봤을 때 C자의 반대 방향으로 휘어 있고 이 그림은 이제 S자로 휘어 있고 세 번째 그림은 일자형이긴 한데 이제 안쪽으로 이렇게 봤을 때 S자형으로 이렇게 휘어 있습니다. 이제 C자로 돼 있는 경우에는 이쪽에 이렇게 실금을 이렇게 그어주면은 이렇게 반대쪽으로 펴진다. 이렇게 S자로 이렇게 휘어 있는 경우에는 위에서는 이쪽에서 실금을 긋고 아래쪽에서는 이쪽에서 실금을 그으면 이게 일자로 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그림은 이게 일자인데 안으로 들어가면서 S자면 이제 요 위쪽에서는 이쪽에 실금을 그어주고 이쪽에서 아래쪽에서는 요 왼쪽에 실금을 그어주면은 일자로 펴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비중격을 일자로 만들어주는 테크닉을 우리가 스코어링 방법이라고 합니다. 내부 구조를 이렇게 잡은 뒤에는 이제 외부 구조를 교정하여야 됩니다. 우리가 상비 연골과 뼈를 이제 다루는 단계인데요. 콧대가 이렇게 있으면은 위쪽 3분의 1은 뼈고요. 아래쪽 3분의 2는 연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골 부위의 교정은 우리 스프레더 그래프트라는 방법을 이용하는데요. 아까 비중격에서 채취한 연골을 이제 중앙에 덧대어 코의 축을 곧게 유지시키는 방법입니다. 연골은 탄성이 있는 조직, 즉 책받침이나 잘 휘어지는 플라스틱 같은 조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것을 똑바로 핌에 있어서 굳이 부러뜨리지 않더라도 가능합니다. 이 상비 연골 사이에 빈 공간을 비중격 연골을 끼워 넣는 방식으로 연골 이식을 해서 이 부분을 스트레이트하게 만들어줍니다. 이것을 스프레더 그래프트라고 합니다. 이제 코의 상부 3분의 1은 이제 뼈의 부분이고 이 뼈를 다루는 핵심 방법은 절골술입니다. 우리 내측 절골로 코 전체 내측 절골로 안쪽을 자르고 외측 절골로 바깥쪽을 풀어주면 코뼈의 중심을 재배치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가이드가 달린 오스테오톰 절골돌을 이용해서 양 옆에 코 조직은 보호하면서 코뼈를 절골할 수 있습니다. 뼈 같은 경우에는 연골과 다르게 탄성이 없기 때문에 똑바로 펴서 아치를 재구성하기 위해서는 뼈를 절골해서 재구성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뼈가 휘어져 있는 상태에서 여기 양쪽에 금을 내고 중간 부분에 뼈에 금을 내서 좌측으로 밀어주면 이렇게 똑바로 펴질 것입니다. 이런 식의 조작을 하여야 되고 이런 식으로 코의 상부 3분의 1 뼈 부분에 휜 부분의 교정이 가능합니다. 네. 절골 그러면은 대부분 좀 무서워하신다고요. 그래서 아주 예전에는 이 코에 절골을 하니까 절골이 필요한 코 수술은 전신 마취해야 된다. 그래서 전신 마취를 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근데 전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 지금
이 화면에 나오는 저것 때문에 용량이 늘어나. 그 화면에 나오는 거 보면은 그 유리를 자르는 칼이에요. 아마 요즘 분들은 저걸 잘 못 보실 거야.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는 창문에 유리 갈 때 그 저기 유리 갈아 끼는 기술자분이 오셔가지고 저렇게 이제 맞춰가지고 이제 잘랐거든요. 저 어렸을 때 저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 다이아몬드 칼로 한번 저렇게 주물을 끄쭉 긋고 손가락 압력으로 살짝 띄워주면 금근대로 저렇게 끊어지거든요. 이 코에서의 절골이 저거랑 굉장히 유사해요. 그래서 코뼈의 두께가 어느 정도 되느냐? 우리 꼬막 쪽에 있죠. 꼬막 쪽에. 네. 그거보다 더 얇아요. 그러니까 우리 큰 이렇게 한 손바닥만한 조개 있잖아요. 그거보다 더 얇지 않겠어요? 그죠? 그거보다 더 얇아. 그리고 강도가 아마 거의 비슷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얼굴뼈에서 제일 많이 다치는 데가 코뼈야. 그 되게 이 야구공이나 아니면 이렇게 주먹으로 맞아서 하는데 주먹으로 정타로 맞으면 뭐 거의 여지없이 부러지죠. 그래서 그 정도로 약한 데이기 때문에 그 아까 그 절골도라는 거 영어로 오스테오톰이라는 걸 통해서 여기다가 이제 마치 그 유리에다가 금을 긋듯이 금을 쫙 거요. 이렇게 쭉 거요. 그런 다음에 손가락 압력으로 그 디지털 프레셔라고 그러는데 손가락 압력으로 이렇게 살짝 딱 누르면 톡 하고 안쪽으로 미끄러져 들어가거든요. 이걸 예전에는 의사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코를 부셔서 양쪽을 부셔서 다시 맞춰줘야 된다. 그런 말들을 썼어요. 요즘 아마 의사 선생님들은 그런 얘기 잘 안 할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사실 이게 나는 이 절골하는 걸 처음 본 게 매우 드물었어요. 절골 수술 자체가 한국에서 되게 드물었어. 근데 그 절골을 서울대병원에서도 했구나. 근데 절골을 처음 본 게 삼성의료원에서 처음 본 건 아닌데 절골을 너무 쉽게 하시더라고. 삼성의료원에 그 당시에 1994년에 삼성의료원이 개원했어요. 근데 그때 개원했을 때 그 뉴욕에서 뉴욕 주립대학교 그 교수님이 주임 교수님이 한국분인데 그분이 오셨다고. 닥터 송인철 선생님이라고. 예. 그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국소 맞춤을 너무 쉽게 저걸 하는 거야. 국소 맞춤 너무 쉽게 저걸 하는 거야. 예. 그 전까지 정말 한국에서는요, 저 절골 한다고 그러면 전신 마취했어요. 예. 근데 너무 쉽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쉽고 간단한 수술이었구나라는 걸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근데 실제로 진짜 이 절골이 무섭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그러니까 그러니까 환자분 입장에서 근데 정말 안전하고 대단한 부작용도 없는 수술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휜코 수술에서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뭐냐. 수술 후 완전히 반듯한 코가 될 수 있나요? 뭐 이렇게 많이 물어보십니다. 상담할 때 많이 물어보시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00% 일자가 되는 코는 사실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습니다. 그 이유가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해부학적 구조의 한계 때문입니다. 휜코는 사실 이제 코 자체 문제 외에도 얼굴 축이 약간 틀어져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미간과 인중, 턱선이 완벽히 일직선상에 있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코만 완벽하게 일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얼굴 전체가 대칭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성형수술에서 이 얼굴의 축 자체를 바꾸는 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완벽히 수직으로 만드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코가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휘어지는데 이 미간의 윗부분, 미간 부분, 그러니까 콧대 윗부분에 휘어짐이 심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절골술만으로 교정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 부위는 뼈가 두꺼워서 절골을 해서 많이
옮기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어쨌든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심하게 휘어 있으면 완전한 교정이 어렵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 세 번째는 재발의 가능성입니다. 연골은 원래 휘어져 있는 방향으로 돌아가려는 어떤 기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고정을 잘 해도 시간이 지나면 일부 미세한 휘어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결국 휜코 수술의 현실적인 목표는 100% 일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기능과 모양적인 면에서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미용적으로 봤을 때는 완벽한 일자는 아니지만 외형적인 균형이 깨지지 않을 정도의 코 모양으로의 상당한 개선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기능적인 개선을 통해서 불편함을 없애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됩니다. 코가 100% 일자가 되는 것은 수술의 목표도 아니고 현실적으로도 조금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 이제 그 휜코 수술하는 목적이 바깥에서 봐서 휘어 있다. 그리고 기능적으로 불편해. 이 두 가지 때문에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근데 기능적으로 이게 이제 비염 수술이라는 거하고 같이 하는 경우가 많죠. 비염이 어떤 비염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 여기 이제 코 구멍에서 그 공기의 유입구죠. 공기의 흐름이 이렇게 진행돼서 기도가 시작되는 목구멍까지를 그 공간이 이제 대부분이 비강이죠. 물론 여기 후두도 있지만 이렇게 비강이 이렇게 있죠. 여기서부터 이제 공기 흐름이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 거죠. 여기를 단면으로 보면 비중격이 중간에서 이렇게 공간을 반으로 가르고 있고요. 또 주변에 이렇게 혹처럼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걸 비갑계라고 하는 거죠. 공기가 코끝에서 콧구멍에서 유입이 돼서 공기 흐름이 이렇게 넓은 공간을 지나서, 넓지만 좁은 이 아주 좁은 사이사이를 지나서 기도까지 가게 되는데요. 그 사이에 뭐 잘 아시겠지만 공기가 일단 따뜻해지고요. 그리고 그 먼지나 이물질들을 여기다 내려놓게 되는 거죠. 당연히 그 항원들, 알러젠이라는 그 이물질이 이제 들어가면서 여기 이제 알레르기성 비염 같은 것들이 여기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기 때문에 그냥 여기를 통과하지 않고 그냥 입으로 숨을 쉬면 목이 아프고 그렇죠. 그래서 코로 숨 쉬면 뭐 편하다는 게 바로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코의 공간 자체가 그 에어 필터의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비중격이 한쪽으로 많이 휘어져 있는 경우죠. 아까 이제 보면 요 비주라고 하죠. 비주가 이렇게 있으면은 그 안쪽의 비중격은 그거랑 이렇게 어긋나서 안쪽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요 코끝을 살짝 눌러보면 이 연골이 아주 뚜렷하게 바깥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거죠. 이 사진이 뭐냐면요. 그 양들의 침묵이라는 영화에서 앤소니 홉킨스가 조디 포스터하고 이제 감옥에서 얘기하는 씬이 있어요. 예. 그때 이렇게 고개를 드는 씬이 있는데 딱 제가 보니까 이게 완전히 이 앤소니 홉킨스 이 배우의 코가 이렇게 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캡처를 했는데, 네. 그래서, 요렇게 한쪽으로 이제 휘어져 있는, 이게 비중격 만곡이 이렇게 휘어 있으면 당연히, 바깥에도 많이 휘어 있고, 안쪽에서도 공기 흐름이 좀 왼쪽으로 못 가겠죠. 오른쪽으로. 이 경우에도 지금 이렇게 코끝이 오른쪽으로 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베이스, 비강 내 부분은 이 비중격 연골이 왼쪽을 막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앤소니 홉킨스 이분은 아마 왼쪽이 막히고 공기가 오른쪽으로 주로 흐를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게 이 안쪽에 아까 말씀드렸던 비갑계가 이렇게 커져 있어요. 이 비갑계가 이렇게 커져 있으면 당연히 공기 흐름이 방해되겠죠. 비갑계가 이렇게 커진 대부분의 원인은 비후, 염증성 비후고, 그 염증은 되게 균에 의한 염증이라기보다는 대부분 알레르기 비염이죠. 알러지 비염. 네. 이렇게 이제 커져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 코 안에 비염 수술이라는 건 두 가지예요. 비염 수술이라는 거가 그 비염을 없애는 수술이 아니에요. 그거는 체질이기 때문에 없앨 수가 없죠. 비염으로 인해서 코의 흐름이 막혀 있는 부분을 열어주는 게 비염 수술이죠. 두 가지 이제 비염 수술은 아까 비중경 만곡을 개선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부풀어진 비갑계를 줄이는 방법이 있어요. 이 비갑계 이제 주로 하비갑계가 이제 주된 그 주로 이제 많이 맞게 되는 거고 제일 크고 그래서 제일 간단하게는요 하비갑계 안쪽에 이렇게 뼈가 있어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옆쪽으로 벽 쪽으로 확 밀어버려 그냥. 그러면 여기가 뼈가 부러지면서 굉장히 그러니까 뭐랑 비슷하냐면 호두의 안쪽에 있는 그 왜 호두 알 꺼내 먹으면 안쪽에 약간 그 약한 뼈들 있죠. 그러니까 약간 그 딱딱한 껍질들 있죠. 그거랑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안쪽으로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꽉 벽 쪽으로 밀어버리면은 그게 이제 어느 정도 공간이 확보돼요. 이걸 그 아웃프랙처 외향 절골이라고 하는데 예,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비우된 그 점막을 이 고주파로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태워버리면은 이게 상처가 나오면서 쪼그라들거든요. 구축이 된다. 쪼그라들면서 공간을 확보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아예 이거를 점막을 벗어내고 그 안쪽에 있는 그 뼈를 아까 그 호두 안쪽에 있는 껍질 같은 거 그거를 잘라서 없애버려. 그리고 없애요. 비염을 완치하려면 그냥 처음부터 이걸 하면 좋겠죠. 근데 아까 이걸 한다는 것은 결국은 코의 에어 필터의 역할을 아주 많이 그 줄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비염은 이 단순한 것부터 먼저 단계적으로 심한 정도에 따라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코 구멍 안쪽이 비갑게도 그냥 조그맣고 그래서 뻥 뚫리면은 제일 좋겠지만 그러면 에어필터 역할을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계별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국내 배우들도 있는데 국내 배우들은 저기 초상권 때문에 제가 안 갖고 왔고요. 이게 외국 배우 이게 누구더라? 유역비 이분이 판빙빙. 네. 얼굴의 양쪽이 다르죠. 얼굴 양쪽이 달라요. 예. 그리고 당연히 아까 우리 콧대 중간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이제 그 김학영 원장님은 완곡하게 얘기했지만 저는요 코가 가운데 정말 딱 가운데 있는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아무도 가운데 있는 사람은 없어요. 딱 가운데 있는 사람. 이렇게 기본적으로 얼굴이 양쪽이 다르죠. 그러니까 그 양쪽 좌우 얼굴의 중앙에 있는 그러니까 그 경계선에 있는 코가 같을 리가 없죠. 콧구멍 높이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 휜코 수술하기 전에 충분하게 말씀을 안 드리면 휜코 수술하고 나서 제일 많은 불만이 뭐냐면 아직도 휘어 있다. 아직도 휘어 있다. 그러니까 그 한계가 있다는 거. 휜코 수술에는 우리가 목표가 지금보다 대칭이 개선되는 거고 그 안쪽에 있는 기능적인 요소가 개선되는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똑같지가 않다고. 또 제가 저번에도 보여드린 건데 이 롤스로이스에 있는 이 발레하는 양쪽 날개 이게 어긋나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 이거 깜짝 놀랐어. 이거 왜 이렇게 다르지? 왜 이렇게 다르지? 롤스로이스 달라요. 다시 한번 롤스로이스 주변에 있으면 한번 보세요. 이거 완전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다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질문 답해드리겠습니다. 네. 망곡증 등 치료 목적하고 미용적 교정하고 수술 방식이 다른가요? 질문 주셨는데요. 일단 우리가 휜코라고 얘기를 하면은 두 가지가 이제 복합되어 있는 겁니다. 보통 이제 안쪽에
휜 것을 이제 비중격 망곡증이라고 하고요. 이제 밖에서 보이는 건 이제 미용적으로 보이는 휜 코인데 보통 두 개는 보통 같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두 개를 같이 수술을 하는 거고요. 비중격 망곡증 치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중격을 펴주는 이런 수술을 하는 거고, 그거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미용적인 교정은 이제 밖에서 봤을 때 휜 부분을 뼈를 절골한다든지 아니면은 이 스프레더 그래프트라고 해서 여기에 연골을 덧대서 직선으로 만든다든지 이런 미용적인 수술 방법을 사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술이 다른 건 아니고 어느 부분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기능만이 문제야. 그러면은 비중격 망곡증에 대한 수술만 받으셔도 되죠. 그거는 사실 비중격 망곡증 자체만은 이비인후과 선생님들이 더 잘할 거예요. 네, 그것만이 목적이시라면 이비인후과 선생님한테 가서 수술 받으시면 되고요. 네, 미용적인 요소가 있다면은 성형외과에서 진료를 받으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전에 코뼈가 부러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수술을 받고 치료했는데 코가 살짝 휘어진 것 같은 느낌으로 되었습니다. 재수술을 받아서 바르게 할 수 있을까요? 이게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코가 휘어져 있는데 이제 조금 눈에 띄게 휘어져서 좀 약간 수술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 중에 가장 많은 케이스는 제 생각에는 어렸을 때 자기도 모르게 좀 다쳤거나 아니면은 알게 다쳤지만 그때 그 당시 많이 티가 나지 않아서 그냥 수술을 안 하거나 약간 이런 분들이 이제 점점 성장을 하면서 코가 휘어진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런 케이스가 가장 많고요. 이런 경우에는 절골과 뭐 비중격을 피고 바깥에 연골을 펴서 조금 지금보다는 조금 더 균형에 맞는 코로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원래 코뼈 부러져도 그냥 내비두면 잘 나아요. 코뼈 수술, 코뼈가 다쳤다. 웬만해서 정말 크게 다치지 않는 한 코뼈가 부러진 채로 그냥 놔두면 낫겠죠. 그냥 그게 다른 데는 부러지면 운동을 해야 되니까 너무 아플 거예요. 그죠? 근데 코는 아까 제가 절골이 정말 부작용 없고 안전한 수술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코뼈를 사고에 의해서 다쳤다. 코뼈 골절이 있다. 그냥 냅두면은요. 아마 한 열흘만 지나면 거의 다 나을 거예요. 코피가 심하게 나지. 그런 경우. 네. 근데 이제 그 부러진 채로 그냥 아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살짝이 아니라 좀 나뉘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걸 다시 부러뜨려서 원래대로 그렇게는 안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절골을 하고 또 부러진 채로 그대로 있으면은 어떻게 되냐면요. 주변 연골, 특히 비중격 연골 같은 거를 휜 상태로 휜 상태로, 그러니까 나으면서 비중격 연골을 이렇게 휜 상태로 오래 두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비중격 연골 자체도 그렇게 굳어져 버려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절골에 의해서 모양을 바로잡고, 그러니까 비중격 연골도 아까 비중격 연골이 S자로 돼 있고 비중격 연골이 원래 있는 그 홈에서 옆쪽으로 이탈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아마 대부분은 다 다치셨을 때 생기는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재수술해서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쪽이 똑같이 되는 건 아니고요. 네. 네. 다만애기님께서 휜코 교정하려면 무조건 비중격 망곡증 수술을 받아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비중격 망곡증은 대부분 가지고 계시고요. 만약에 이것이 비중격이 망곡돼서 어떤 기능적인 이상을 나타내지 않는다면은 내비 두시고 휜코 교정만 해도 됩니다. 다만 이제 비중격이 증상은 안 나타나지만 너무 많이 휘어 있어서 휜코 이제 바깥쪽에 휜코를 교정하는데 조금 장애가 된다. 그러면은 비중격 망곡도 같이 교정을 하면서 바깥쪽 휜코를 교정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정도가 아니라면은 바깥쪽 부분의 휜코만 어느 정도 교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휜코 교정이라고 하면 오늘 이제 제목이 휜코인데 아까처럼 가짜 휜코, 그러니까 보형물이 휘어져 있는 가짜 휜코도 있고요. 그리고 정말 다치거나 오랜 비염에 의해서 많이 휜 코도 있고, 또 가짜 휜 코 중에서도 그 오랫동안 보형물이나 잘못된 이식편이 그 연골 부분을 눌려서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근데 이제 가짜 휜 코에서는 비중격 완곡이 당연히 할 필요가 없고요. 근데 진짜 휜 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제 설명을 정확히 안 드렸던 것 같은데, 코뼈, 비중격 연골, 이게 그냥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각각 다 맞춰줘야 되는 거고, 그 중간 부분, 사실 비중격 연골이 콧대에서 제일 긴 콧대의 그 제일 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있어서 비중격 만곡 수술을 해야 되는데 반드시 그런 건 아니죠. 왜냐하면 휜코 교정의 범위가 넓기 때문에, 그러니까 휜코라는 그 정의와 원인이 굉장히 넓은 범위이기 때문에 휜코라고 모두 다 비중격 만곡 수술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별사탕님께서 매브리코는 어떻게 성형해야 하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너무 광범위한 주제지만 매브리코는 기본적으로 매부리 있는 곳을 갈거나 심하지 않으면, 그리고 너무 심하다고 한다면 이제 절골을 해서 펴를 좀 깎아내거나, 그리고 보통 동반된 코끝에 처짐을 올려주고 이런 식으로 수술을 진행합니다. 원래 매부리코는요, 콧대가 매우 높은 코가 매부리코거든요. 그 매부리가 그 매의 그 부리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매의 부리가 어떻게 생겼어요? 앞쪽으로 이렇게 볼록하게 생겼죠. 볼록하다는 뜻은 콧대의 중간이 높고 코끝의 프로젝션, 코끝의 돌출은 다소 적다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매부리가 콧대가 높다는 거는 거의 대부분 매부리코는요, 휜코를 동반해요. 왜냐하면 아까 코가 낮을 때는 이게 휜지 아닌지 몰라요. 근데 콧대가 높으면은, 그러니까 매부리코는 거의 예외 없이 약간의 휜코가 동반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그냥 매부리만 개선을 했는데 휜코도 좋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매부리코하고 휜코가 굉장히 비슷한 수술이고, 아까 그 말씀하신 매부리를 깎고 나서 그 옆에다가 스프레더 그래프트라고 그 콧대를 바르게 하는 연골을 넣는 것도 매부리코하고 거의 비슷해요. 다만 휜코의 경우에는 양쪽에 그 스프레더 그래프트라는 연골 이식의 모양을 달리하는 반면에 매부리코에서는 거의 비슷하게 하는 거죠. 그렇지만 거의 매부리코 수술은 휜코를 동반하기 때문에 휜코 수술하고 상당히 유사하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겠습니다. 물론 가벼운 매부리코는요, 매부리코는 저는 이쁘다고 생각해요. 미인들한테 많아. 그리고 그래서 예쁜 여자 연예인들 중에서 매부리코 많거든요. 저는 그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좀 인상이 강해 보인다고 해서 이제 많이들 수술을 하거든요. 그리고 매부리코는 기본적으로 수술하면 아주 부드러워지고 효과도 좋아요. 티도 하나도 안 나고. 그래서 그걸 이제 매부리코라는 게 기본적으로 수술을 해도 예쁘고 수술을 안 해도 예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프레이 0130님께서 코로 숨을 잘 쉬는데 비중격 만곡증인 경우 수술이나 교정이 필요한지, 수술이나 교정 없이 코 성형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네. 우리의 대부분은 사실 비중격이 조금씩 휘어 있고, 이것을 우리가 비중격 만곡증이라고 하는데, 비중격 만곡증의 교정이 필요한 어떤 적응증은 일단 기능적인 문제가 생기고, 그것 때문에 불편감이 있을 때 교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코로 숨이 잘 쉬시고 증상이 특별히 없다고 하시면은 비중격 만곡증 내비 두시고요. 그리고 바깥쪽 코 성형만 해도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네. 제가 비중격 만곡증이 있는데, 그래서 네. 건강검진하면 입이
이비인후과 진료를 받아보세요. 뭐 이런 게 꼭 커멘트가 붙어요. 근데 그리고 실제로도 감기 걸리면은 오른쪽 콧구멍이 빨리 막히고 또 그거의 영향으로 약간 코피도 오른쪽에서 좀 나요. 그 코피가 좀 자주 나요. 예. 근데 사실은 이제 뭐 할 수도 있지. 근데 나는 뭐 꼭 그렇게까지 뭐 이비인후과 선생님 생각하면 이비인후과 선생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뭐 그냥 이러고 사는데 크게 문제가 없으니까 그리고 비중격 망곡증 수술의 가장 큰 목표는 그 안 보이는 거를 왜 그렇게 하겠어요? 기능적인 거지. 그러니까 그 기능적인 문제가 없다면 당연히 비중격 망곡증을 단독으로 수술할 필요는 없고, 네, 만약 코 성형만 해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네. 샬랄라님께서 이게 제일 많이 궁금해 하시는 건 것 같아요. 계속 똑같은 비슷한 질문이 올라오는데, 비중격 망곡증 수술과 함께 하는 건가요? 휜코 수술은 겉모습만 교정할 수 없나요? 그리고 휜코 수술 시 마취는 어떻게 하나요? 수술 중에 아프거나 깨어날까봐 무서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그쵸? 우리가, 기능적인, 이상이 없는, 그러니까 증상이 없는 비중격이 휜 비중격 망곡증 수술은 뭐 굳이 꼭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그게 너무 많이 휘어서 증상은 없지만 너무 많이 휘어서 바깥쪽에 보이는 모양에도 영향을 줄 거라고 판단을 하면은 그거 베이스부터 잡는 게 맞고요.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이제 바깥쪽 수술만 하셔도 겉모습만 교정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휜코 수술은 기본적으로 수면 마취 국소 마취를 같이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휜코 수술할 때 절골하고 또 안쪽에 비중격 채취하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코 뒤쪽으로 이렇게 뭐가 넘어가죠. 약물도 넘어가고 수술한 부위에서 약간 피도 넘어가고. 그런데 대부분은 그러니까 국소 마취를 하고 약간의 수면 마취에 도움을 받는 정도도 괜찮습니다. 근데 너무 겁쟁이들은 그냥 전신 마취 하셔도 괜찮아요. 예, 그게 뭐 크게 깨거나 그런 게 뭐 그렇게 크게 문제는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 전신 마취가 그렇게 크게 뭐 못 깨어나고 뭐 그런 거 걱정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너무 겁쟁이라면은 수술 시간도 제법 걸리거든요. 한 1시간 반에서 한 2시간 정도 걸리니까 만약에 그게 걱정되시면 전신 마취 하셔도 돼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스탠다드는 국소 마취에 수면 마취가 도와주는 형태다. 네. 별이님께서 코 수술한 다음에 코 푸는 거 언제부터 할 수 있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뭐 아주 진짜 세게 푸는 거 기준으로는 실밥 뽑고 나서 한 2주 정도까지 조심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엔. 뭐 정해진 건 없습니다. 뭐 살살살살 푸는 거야 뭐 큰 문제가 있겠습니까마는 어쨌든 뭐 아주 진짜로 압력을 세게 줘서 푸는 거는 실밥 뽑고 나서 한 2주 정도까지는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압력이 문제가 아니라 코를 이렇게 만져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렇죠. 네, 이렇게 만지는 이렇게 코를 풀려면 이렇게 잡고 압력을 확 올려야 되니까 그거는 한 2주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딱 정해져 있는 건 없어요. 근데 보통 코 수술하고 나서 2주가 되면은 특별히 막 움직이지 않는 한 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네. 그다음에 SUKP9962님께서 휜코 교정 시 절골이 꼭 필요한가요? 아니면 연골 교정만으로 가능한가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이게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코가 이렇게 있는데 요 위쪽 3분의 1 정도는 뼈의 부분이고요. 요 아래쪽 3분의 2는 연골의 부분입니다. 내가 요 연골 부분만 펴서 코가 스트레이트하게 될 것 같다고 하면은 그런 케이스에서는 연골 교정만 하면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뼈까지 같이 휘어 있다 아니면은 뼈까지 연골이 바로 잡아진 만큼 좀 교정이 돼야지 일자의 느낌이 날 것 같다. 그러면 절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절골이나 연골 교정이 그러니까 이제 그 휘어진 부분에 따라서 아까 그 콧대, 뼈, 비중격 연골, 날개 연골 이렇게 각각의 그 구성 요소가 다른단 말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약간의 다른 성질을 가진 그 골격들이 있단 말이에요. 다 그거를 그 코의 골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골격이라는 게 뼈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딱딱한 뼈, 약간 들썩들썩하는 비중격 연골, 부드러운 날개 연골 이 세 가지가 있어요. 네, 그래서 각각 그 휜 부분을 교정하는 게 중요하죠. 근데 간혹 가다가 이 절골이나 연골 교정을 이 이렇게 보편화되기 이전에는 어떤 걸 했냐면 보형물을 다듬어서 휜 거를 이렇게 케이모플레이지, 캄프라치라고 그러죠. 캄플라치를 하는 식으로 휜 코를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하면 그러니까 어떤 경우도 사실 휜 코를 딱 가운데 놓을 수는 없거든요. 아까. 예. 근데 그럴 경우에는 코가 너무 두꺼워지거나 또는 미간이 너무 높아지거나 그래서 휜 건 어느 정도 개선이 됐는지 모르겠으나 코 모양이 너무 이상하게 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러움을 벗어나면 그거는 그 우리 본래 그 휜 코를 개선한다고 해도 그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 그러니까 아주 가벼운 휜 코인 경우에는 보형물로 그 캄프라치가 가능한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조금 어느 정도 일정한 정도 이상의 휜 코라면 휜 코 교정을 해야 됩니다. 네. 그다음에 어릴 때 다친 뒤 정면에서 코가 휘어 보이는데 오래전에 다쳐서 휜 코도 수술로 가능할까요? 질문 주셨는데요. 정말로 교정해야 되는 어떤 휜 코의 거의 대부분은 어렸을 때 다쳐서인 경우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당연히 수술로 개선을 할 수 있는 케이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선천적으로 본인이 휘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사실 알고 보면 자기도 모르게 어렸을 때 조금 다치거나 부딪히거나 그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합니다. 네. 네. 그 다음에 만준님께서 코가 휜 것 빼고는 마음에 드는데 휜 것만 단독으로 교정이 가능한가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발표한 내용들이 다 그냥 다른 모양의 높이라든지 이런 거는 교정 안 하고 정말 휜 것만 교정하는 수술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보통 이제 근데 이렇게 휜 코를 교정하면서 높이도 올리기를 원하기 때문에 보통 이제 실리콘 다 써야 되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나머지 거 다 모양이 마음에 들면은 휜 코만 교정 가능합니다. 네. 그게 좋은 사실 휜 코 교정의 제일 결과가 좋은 경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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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JY 리인님께서 휜 코 매부리코인데 보형물 없이 수술 가능할까요? 회복 기간도 궁금합니다. 일단 뭐 모양을 봐야겠죠. 근데 정말로 휜 코 매부리코 말고 나머지 게 완벽하다. 그러면은 보형물 없이 그것만 개선을 하면은 가능하고요. 근데 이제 성형외과 의사가 보기에 뭐 코끝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약간 콧대 높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교정할 것이 있다. 그러면은 보형물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보형물 사용해도 되는데 네. 기본적으로 여기서 보형물을 본인이 원치 않는다. 안 쓰는 거죠. 안 쓰는 거죠. 휜 코나 매부리코. 그러니까 휜 코 매부리코 같이 있는 경우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굉장히 콧대가 높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어차피 보형물은 콧대를 위한 거니까 보형물은 없이 수술하는 게 가능하고요. 다만 연골은 코끝을 높이는 데도 쓰지만 그 매부리를 다듬고 나서 또 휜 코의 콧대를 바로잡기 위해서 비중격 옆쪽에 이렇게 스프레더, 그러니까 껴 넣어주는 그런 이식이 있거든요. 그거는 사실 귀연골 같은 걸로는 조금 적합하지가 않고 뭐 하긴 하지만은 적합하지가 않고 비중격 연골 같이 넓적한 책받침처럼 넓적한 연골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보형물이 아니죠. 보형물이라는 건 우리 몸에 있는
조직이 아니라 외부에서부터 들어온 걸 보형물이라고 하는 거고, 그 휜코 매브리코에서 그 스프레더 그라프트, 그 스프레더 이식하는 거, 그리고 뭐 코끝에다가 약간 높인다든지 아니면은 코끝에 기둥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은 보형물이 아닌 자기 연골로 시술이 가능합니다. 보형물 안 쓰셔도 괜찮고, 회복 기간은 대략 2주 이내, 한 열흘 정도면 다니시는데 크게 지장 없으실 거예요. 네. 오늘 준비된 내용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